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보윤입니다. 첫 번째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가 불과 1시간 만에 입장이 없다고 번복을 했습니다. 이후 추가 공지와 재차 브리핑까지 열며 오독, 오보라고 해명했지만 오히려 혼란만 키웠습니다. 본심을 드러냈다가 역풍에 놀라 숨긴 것일 뿐 사법부 흔들기 기획이 실제 존재한다는 방증입니다. 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헌법 소홀을 핑계로 내란범을 보호한다며 대법원장을 노골적으로 협박했고, 정청래 대표는 반이재명 정치투쟁 선봉장이라는 모욕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가세했습니다. 김 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해 국민이 어떤 점에 실망하고 있는가를 잘 알고 있다며 사실상 사퇴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헌법상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당정대가 한 목소리로 물러나라고 압박하는 것은 반헌법적 발상이며, 특히 대통령실이 이에 동조한 것은 헌정유림에 다름없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조차 이런 방식으로 대법원장을 위협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세력이 되레 독재적 발상으로 사법부를 짓밟는 현실이 국민에게는 충격일 뿐입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구체적 사건 개입을 노린 사퇴 압박은 위헌적이라는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으며, 대법원장 사퇴 압박은 대통령 물러나라는 요구만큼 중대한 문제라는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삼권 분립은 민주주의 최소 안전장치입니다. 그마저 무너진다면 국민의 권리와 자유는 설 자리를 잃습니다. 사법부 독립은 세계 민주주의 보편 원리이며, 이를 짓밟고 대법원장까지 흔드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독재의 폐허 위에 세우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반드시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겠습니다. 권력의 오만과 헌정유린, 그리고 대통령 재판 무력화 음모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논평 이어가겠습니다. 검찰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2019년 민주당은 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제를 패스트트랙으로 강행 상정하며 의회 민주주의를 짓밟았습니다. 이에 맞선 야당의 저항은 다수당의 폭거를 막고 헌정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대응이었으며,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정치 행위였습니다. 사건 발생 6년, 기소된 지 5년이 지나도록 재판을 끌던 검찰이 이제 와서 형량을 구형한 것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케 합니다. 행위와 재질에 전혀 맞지 않는 과도한 구형이며, 검찰이 여전히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를 빌미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직까지 흔들며 정치 공세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징역형과 벌금형 구형은 어디까지나 검찰의 주장일 뿐이며, 최종 판단은 사법부의 몫입니다.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은 대통령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야당 의원을 향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도 맞지 않는 자기 모순입니다. 패스트트랙 폭거의 결과는 이미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선거제 개편은 위성정당이라는 파행적 결과를 낳았고,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에 눈감는 무능한 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국민은 이러한 잘못된 입법 실험을 명백한 실패로 평가했습니다. 그럼에도 헌정을 지키려던 야당의 불가피한 저항을 범죄로 몰아가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정치 보복입니다. 사법부는 권력의 편이 아닌 국민의 편에 서야 합니다. 법과 정의는
특정 정파의 이해가 아니라 국민의 상식과 역사적 정의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끝까지 지켜낼 것입니다. 어떠한 정치 탄압과 불공정 재판도 결코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음 논평 이어가겠습니다. 갯벌에 고립된 중국인 남성을 구조하다 순직한 고 이재석 경사 동료들의 폭로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경사의 동료들은 당시 현장 출동 과정이 다른 팀원들에게 공유되지 않았고 상황실에서도 늑장 보고가 이뤄졌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2인 1조 출동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이 경사가 실종된 지 동료들에게 비상 상황을 알리는 벨조차 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참담하고 억울하면 동료를 잃은 애통함 속에서도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겠습니까?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해경 내부에서 사건 관련 함구 지시와 진실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유족에게 불필요한 언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고 영흥8출소장은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한다. 사실 그대로 말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서장 지시사항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숨기기 위해 유족과 동료 경찰관들의 입을 막으려 한 것입니까?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조직 내 규정 미준수와 구조 시스템의 허점, 해경의 안일한 인식과 부실한 대응 방식이 만든 참사입니다.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는 것이 조사를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말해온 이재명 대통령은 파장이 커지자 뒤늦게서야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이 조사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곧바로 해경처장이 사의를 표했지만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일 때는 대통령이 모든 기관의 컨트롤 타워라며 걸핏하면 진실 규명을 부르짖고 돌림노래처럼 특검을 입에 올리던 민주당은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이 경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고 경위 조사와 관련자에 대한 엄벌, 재발 방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이 경사 혼자 현장에 갔는지, 왜 연락이 끊긴 뒤에도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했는지, 구조장비나 장비 보호가 부족하지 않았는지 의문은 시간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보고 똑똑히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논평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앞으로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는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하고 반복 위반 시에는 건설사 등록 말소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기업에는 사실상 생존권을 위협하는 규제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거미줄 규제 확 걷어내는 게 정부 목표라며 대통령 직속 규제 합리화위원회 설치까지 약속했습니다. 앞에서는 규제, 철폐를 외치고 뒤에서는 기업의 올가미를 씌우는 행보는 자기 모순이자 기만입니다. 더구나 최근 미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우리 국민은 현지에서조차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불안에 떨었고 기업 현장은 대규모 공사 차질과 국제적 망신을 동시에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외교로 국민과 기업을 지켜내는 데 실패한 채 정작 안에서는 과징금과 등록 말소 같은 초강경 규제로 기업을 옥죄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수모, 국내에서는 족쇄, 대체 우리 기업이 어디에서 숨을 쉬란 말입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처변 일변도로 기업을 옥죄는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예방대책은 부실한 채 과징금과 등록 말소만 앞세우면 투자 위축과 산업 불안정만 초래할 뿐입니다. 노동자도 국민이고 기업인도 국민입니다. 한쪽만 희생시켜서는 누구의 안전도 지켜낼 수 없습니다.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살고 나라도 삽니다. 정부는 보여주기식 채찍 정치를 멈추고 예방 중심의 안전정책, 노사 협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생명을 지키는 일은 기업을 옥죄는 처벌이 아니라 안전과 성장 두 축을 함께 세우는 균형 잡힌 운영에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국민도 기업도 나라까지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금일 논평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